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주도의 서정시인, 이 제주에서 아주 멋진 음악을 작곡하고 또 피아노를 치는 촉촉한 감성의 소유자,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공성환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봬요. 야야, 밥 먹었나? 이 말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뜻이었음을 저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립고 고마운 마음으로 모십니다. 자연 속 공원 묘원, 광릉 추모공원 1577-4426.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오늘의 초대 손님은 요즘 아주 아는 사람은 또 다 알게 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 공성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공성환입니다. 네, 이 정말 예전 별명이 공박사였는데 그런 공박사다운 그런 아주 이 그랬었죠? 머리에 많은 게 들어가 있는 듯한 네, 그런 머리가 느낌이에요. 크게 보이죠, 머리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머리가 크면 네. 안에 뭐가 많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셔서. 네. 네. 근데 그 최근에 낸 앨범 네네. In My Solitude, 이 앨범이 이제 뭐 피지컬 앨범은 아니지만 네. 이게 또 솔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구가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음악이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이죠. 네. 네, 제가 이제 2015년도에는 미니 앨범, 네. 첫 앨범을 냈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세 곡이 들어있는 미니 앨범이었고, 네. 또 17년에 또 이제 미니 앨범 5곡이 들어있는 미니 앨범을 내고, 처음으로 이제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이 앨범을 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은 음악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네. 학교 끝나고 와서도 재즈 밴드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 음악, 또 연극 음악 감독도 했었고 많은 음악을 했었는데 조금 계속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사실 제가 그 음악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도 저 별명이 발라드 공이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에 앉으면 그런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멜로디만 머리에 있으면 바로 반주가 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조금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발라드를 많이 연주를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음악을 배우게 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과정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서정적인 피아노 작곡과 연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앞으로의 방향도 뮤지션으로서의 방향도 이렇게 이제 굳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계속 음반을 내는 거죠. 제가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해서 음반을 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서 이제 제 음악을 제대로 하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투를 이렇게 들으니까 네. 이게 지금 뭐 어디 말인지 부산 말 같기도 한데 뭐 서울 말도 좀 섞여 있고 네. 뭐 서울 말 쓰려고는 하는데 제주도 말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말은 뒤에 끝단음만 올리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 원래 이제 부산이 고향이고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의 대학교 네, 법학과.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학교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정말 언제적 이야기? 네. 공룡 시대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리고 학교 때는 저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존경합니다. 정말요? 네, 그럼요. 아닌 것 같은 눈으로 봐서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간지는 지금 한 14년 정도 됐어요. 네, 14년이 됐지만 꽤 오래 사셨네요. 요즘 무슨 드라마 때문에 제주가 굉장히 붐이 그렇죠. 일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14년을 살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조금 들을 수 있어요. 히어링은 되는데 네. 아직도 이제 제주어가 스피킹은 되지 않는 그런 어중간한. 그래도 식당 가면 잘 시키던데 제주말로. 일단 그 먹고 사는 데 대해서는 그런 언어는 제일 먼저 습득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영어도 그렇지만 네. 네. 처음에 그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네. 아무도 모를 때는 무조건
넘버 원, 넘버 투로 하든 그리고 이제 그 물어보죠. 어떤 그 사이드로 뭐 이걸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럼 이제 그 말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everything이라고 했던 매워도 먹어야 됐던 그런 네. 그래서 언어라는 게 네. 우리가 그 의식주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생존? 제주어로 음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근데 네. 이 앨범의 첫 타이틀곡이 노을 속으로 스며들다인데 사실 제주도에 이렇게 뭐 공연을 하러 가거나 네. 뭐 이렇게 갈 기회가 저도 1년에 몇 번 있는데요. 가보면 정말 노을이 아름답더라고요. 제주 살면서 제일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는 집에서도 멀리 바다랑 이제 노을이 보이는 위치라서요. 네. 특히 요즘 노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네. 요즘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네. 그 구름이 많이 좀 끼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노을이랑 포인트가 잘 맞으면 네. 그 하늘을 보면 그냥 넋놓고 계속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좋아해요. 밖에 나가면 항상 하늘 쳐다보고 저녁에 나가면 항상 별 쳐다보고 그런 습관이 있어서 네. 노을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곡을 제목을 붙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한 8개월 정도. 네, 제가 이 한 1년 반 정도 이 앨범 작업을 하면서 방 안에 이제 그 5선 칠판이 있습니다. 네, 제 방에 네. 거기다가 이제 곡들을 이제 이렇게 무슨 곡을 녹음할 건지를 적어놓고. 근데 사실 어떨 때 보면 그 곡을 작곡하는 것보다 그 곡에 대한 제목을 적는 데서 정말 많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을 속으로 스며들다라는 제목은 거의 한 제가 볼 땐 한 30번 정도의 교정을 거쳐서 그럼 노을 밖으로 스며들다 뭐. 뭐 노을에 기대어부터 해가지고 네 정말 그 노을을 보면서 나무 아래 서서 뭐 정말 많은 근데 하여튼 노을을 보면서 쓰신 건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딴 건데 노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제 네네. 노을은 맞습니다. 네. 이 곡이 너무 또 아름답고 좋아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제가 어저께 다시 들었거든요. 네. 다시 들었는데 와 진짜 이 밤에 듣는데 너무 감성이 뛰어나셔서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래서. 뭐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하지만 네네. 그 제 앨범 전체 컨셉이 거의 이제 좀 서정적인 멜로디가 많죠. 그래서 특히 그 새벽이나 밤에 들으시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네. 몇 번 해주셨어요. 네. 또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네. 네.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좀 이상하게 네, 쳐다보시는군요. 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아주 서정적으로 보이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지금 딱 외모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서정적이고. 네, 이런 가서 네. 너무 이렇게 감수성이 뛰어나나? 사람들이 저 음악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지 않고 드럼 치시나 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노을 속으로 스며들다 네. 우리 공성환의 피아노 솔로로 함께 들어볼까요? 네.
피아니스트 이제 작곡가 공성환의 사라지는 것들 In My Solitude 앨범 중에서 들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던가요? 사실 이 곡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그 작곡을 하면서 곡을 쓰는 것보다만큼이나 더 힘든 부분이 사실은 곡 제목을 붙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제 개인 SNS에 이 대충의 스케치 연주하는 모습을 제가 올리고 어떠한 제목이 어울릴까라는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말씀해준 몇 개 중에 이런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목도 있었지만 그거를 보는 순간 다른 그 제목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시기가 한참 지금도 이제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세월들 중에서 그렇죠. 이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 곡을 하게 됐는데 이 앨범을 낸 다음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체 곡 앨범 중에 제 곡과 제목이 제일 잘 어울리는 곡이 이 곡이다라는 사라지는 것들. 어떤 분은 이 제목을 보지 않고 이 곡을 들으면서 뭔가의 그 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먼저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실감이 느껴지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지만 뭔가 이렇게 많이 하나씩 문득문득 허물어져가는 느낌? 그래서 조금 그 너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는 보다는 좀 그런 감정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까? 본인은? 저요? 네. 많은 게 사라졌죠. 일단은 그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으면서 네. 포기를 해야 될 것도 많아졌고 그죠? 네. 그리고 이 앨범을 내면서 이 앨범 자체가 원래 제목이 이제 In My Solitude인데 그전 앨범까지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창작 과정에 대한 고독이라는 점에 대해서 네. 정말 제가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그리고 그전 미니 앨범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곡, 내가 썼던 곡으로 해서 부드럽게 그냥 이쁘게 연주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무조건 제목이 거의 뭐 Missing You, 그리다, 설레임 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이야기는 서정적인 멜로디지만 또 많은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굳이 뭐 이게 사라졌고 저게 사라졌고보다는 한 살 더 먹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이런 제목이 너무 좋고 앞으로 제가 또 음악을 할 때 많이 제가 생각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노을 속으로 스며들다에 이어서 사라지는 것들 이렇게 함께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 우리 공성환 씨가 그 KBS 제주의 네, 그 뉴스 프로그램에 또 음악 감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일을 하고 하는 있습니다. 건가요? 월화수목인데요. 네, 보통 이제 7시 뉴스를 하죠. 네. 예전에는 보통 우리가 그 지역 뉴스라 그러면 9시 메인 뉴스를 그 뒤에 하고 나왔잖아요. 그 뒤에 한 10분 정도? 네, 그죠.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부터 네. 지역 뉴스를 7시 뉴스를 먼저 이제 만들어서 40분. 오, 네, 크게 40분에 하는군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처음 이제 그 인트로 음악도 필요하게 된 거고요. 네. 엔딩 음악도 필요하고 그렇죠. 뭐 중간중간에 그 아나운서가 나오지 않고 자막이 나오고 이제 말만 나올 때는 항상 요즘 음악이 다 깔리죠. 네. 네, 그런 음악들은 이제 제가 다 이제 작곡을 해서 매일 출근을 합니다. 매일 매일 같이 다른 음악을 아니요, 이제 연주하시는- 음악은 거의 이제 그 패턴이 거의 정해져 패턴이 있죠. 비슷해 있고.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어. 큰 패턴은 정해져 있죠. 오.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타임이 되면 그 PD님의 큐를 받아서 예. 직접 제가 플레이를 하고 직접 연주해요? 아니죠, 컴퓨터로. 네. 깜짝이야.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들고 가서 오. 이제 제 음악이니까 제가 만든 네네,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뉴스의 분량이 코너마다 매일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 또 제주는 또 제주만의 특이한 뉴스 관점들이 있거든요. 오. 예를 들어서 뭐 4.3이라든지 그러면 네. 이제 특집 방송을 할 때는 또 다른 음악들을 제가 선곡해서 예.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매일 출근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음악 감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S에서 이제
제가 제주도를 가서 어떻게 KBS 인연이 돼서 음. 다큐멘터리를 벌써 3번을 했어요. 네, 그렇죠. 한 번은 그때 그 우리 장일범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나레이션 같이 하셨죠. 그렇죠. 네. 잊을 수 없는 나레이션. 그 가든. 네, 그래서 오마이 가든이라는. 오마이 가든. 네, 그랬습니다. 그 굉장히 상도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굉장히 평이 좋고요. 상도 네. 많이 받았죠. 네. 그 장일범 선생님께서 많이 큰 역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레이션 상은 안 주던데. 음악상도 없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때 같이 예, 예. 한번 했었어요. 아, 그죠. 그리고 그 같이 다음에 또 이렇게 네. 대학교 때부터 음악 같이 하자 뭐 이런 으쌰으쌰 하다가 네. 이렇게 같이 정말 그 뭔가 같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놓고 전문적으로 만나서 나레이터와 그 음악 작곡가로 감독. 네, 이렇게 음악 그렇습니다. 감독으로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 그 기쁘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9세 할머니의 정원사라는 행복한 정원사라는 네네네. 프로가 있었는데 예. 할머니가 99세인데 너무 정정하시고 혼자서 계속 정원을 다 가꾸시는 또 그것도 제가 다 이제 음악 감독을 네. 맡아서 작곡을 하고 네. 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남한 영상 밑에 댓글도 보면 뭐 몇천 개씩 달려가지고 네. 이 음악 뭐 살 수 없냐 뭐 이런 거 없어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할머니 건강하시고 너무 보기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근데 만나고 싶다. 사실 그런 음악이 이야기들.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그렇죠.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제가 예전에 연극 음악도 했었지만요. 그 연출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음악 감독의 음악의 방향성 자체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네. 어떤 분들은 음악으로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연출분들도 계시거든요. 오. 그냥 연기로서 슬퍼 보이게 만들고 싶지 거기 꼭 슬픈 음악을 얹어서 네. 사람들의 감정을 네. 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런 분도 일부러 계시고 끄집어내는 거 싫다. 또 어떤 감독분님들은 정말 여기서 정말 그런 그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음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음악 감독을 할 때 그런 연출님들과의 호흡이 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네. 그때 그 우리 오마이 가든 네네, 우리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 만드신 프로듀서 네. 프로듀서. 현재성 PD. 예. 아주 다시 한번 훌륭한 프로듀서니까 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지금도 그 오마이드 가든이라는 타이틀로 매주 20분씩 해서 계속 정원 다니면서 찍고 계세요. 네, 그리고 매주 방송되고 있나요? 네,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잘 됐네요. 전국에 또 어디 좋은 정원이 있다 그러면 오. 다 다니시고 어. 그분은 너무 꽃을 좋아하시고 이야. 자연을 사랑하셔서 네. 조금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울 때가 있죠.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을 때 어.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그런 점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계속 앞으로 계속 정원에 빠져서 살고 싶어하는. 네. 네. 홍성환 씨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그죠? 음악 피아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저 학교 때부터 법학과 다니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니까 마치 정말 슈만 또 차이콥스키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법학과를 다녔잖아요. 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그 뒤를 잇는 인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고 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음악을 하지만 많은 종류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곡을 또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5번째 트랙인데요. Walk in the Rain이라는 곡이에요. Walk in the Rain. 네. 예, 이 곡은 어떤 그러니까 비 오는 속을 걷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 시즌에 딱 맞네요. 제가 장마 시즌을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좀 지나가겠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네. 그 비를 맞으면서 걷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가 이런 보슬비 같은 비 있죠? 네. 그런 비 말고요. 장대비. 폭우 같은 거 있죠. 폭우. 저도 폭우 좋아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래서 그 폭우가 오게 되면 네. 이 지금 핸드폰 같은 걸 네. 비닐에다가 이제 물이 안 들어오게 네. 딱 싸서 주머니에 딱 놓고 그걸 맞아요. 그냥 걷는 거죠. 야. 네, 그런 아니 근데 잘못하면 그 저 낙뢰 같은 거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안 나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비 맞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조금 많이 걸었어요. 제가 새벽에 한 2시, 1시, 2시마다 이제 한 10km씩 걸었던 때가 있는데 네네네네. 그럼 이제 바닷가를 보면서 비를 맞으면서 걸을 때 이야. 문득 떠오른 모티브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곧 들러보시겠지만 처음
인트로는 맨 마지막에 나왔고요. 네. 그게 처음 이제 모티브가 나왔었고 네. 그 인트로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하는데 그다음 또 비를 맞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인트로가 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오. 가졌던 그런 곡이기도 하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화성적으로 이쁜 화성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곡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장대비를 좋아하는 우리 공성환 작곡가 또 피아니스트의 곡 Walk in the Rain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공성환의 In My Solitude 앨범 중에서 Walk in the Rain 감상하셨습니다. 네. 이 곡 들으니까 네. 그 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앞부분 그렇죠. 따단 따단 이 전주 부분이 네. 왜 이렇게 그 느낌이 나는지 굉장히 그 심각하고 이게- 같은 패턴이라서 이제 어. 오른손 왼손만 양손만 좀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예. 그죠 같은 패턴이죠.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 인트로 부분이 네. 빗속으로 걷고 있는데 떠올랐어요? 네, 이 곡을 다 만들어 놓고 운명적이다. 인트로가 없을 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아, 이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곡들은 인트로만 한 2년이 걸린 곡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 동안 네. 이 뇌의 한 30%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진짜요? 네. 뭐 밀명 같은 거 먹으면서도? 그럼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오해도 많이 받기도 하죠. 네. 무슨 말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저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아, 없다라는. 딴 생각. 네. 네, 특히 그 작곡가들은 그런 직업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약간 있어. 네. 그래서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네. 항상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그 CPU를 100%를 다 돌리지 못하니까 항상 30%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밥을 예. 먹거나 그래서 아하. 네, 그래서 그런 오해도 받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 네. 고민을 하다 보면 음악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나와요. 어느 순간 그렇지. 우리 그 조금 우스갯말로 그분이 오신다라는 신봤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네, 바로 뛰어가서 음.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특히 인트로가 그 네. 이 원래 곡하고 너무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겁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공성환 씨를 이제 학창 시절부터 알았는데 이제 외대 법대를 네. 이렇게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네, 졸업하고 가신 건가요? 그렇죠. 졸업하고 네. 갑자기 미국으로 네, 어느 그렇습니다. 날 네, 날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버클리를 네. 가서 버클리 음대. 네, 그렇습니다. 그 다니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몸소 정말 오셨었어요, 그죠? 1996년에 네, 오셨었어요.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갔더니만 자기 학교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학교 여기 버클리 아니야. 여기 학원이야. 이렇게. 그때만 해도 버클리가 지금같이 멋있지 않고 좀 뭐야 지금은 그 더 많이 멋있어졌죠.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옛날에 규모가 네, 그렇습니다. 좀 작고 네, 진짜 학원 같았어요. 그 그때만 해도 보스턴 다운타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로서 이제 여러 군데 나눠져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근데 이렇게 뭐 시설이 대단히 훌륭하진 않고 막 이런 네. 데서 막 그러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공부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걸 느꼈는데 그 버클리 시절에 어떤 걸 많이 공부하셨어요? 어떤 일단 걸? 제가 했던 전공은 어레인징이었죠. 아, 편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편곡을 하다 보면 버클리는 메인이 이제 재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많은 재즈의 편곡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도 저는 계속 발라드 쪽으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네. 너는 뭘 쳐도 발라드다.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발라드 공이라고 처음 그랬다면서요. 가서 그 스윙을 과제곡을 주셨는데요. 네. 곡 이름도 까먹지 않습니다. 스태틴돌이라는 아주 스탠다드, 스탠돌, 네, 예. 스탠다드 곡을 주셨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연습해서 와. 네, 네. 가서 쳤는데 왜 스태틴돌을 발라드로 치지? 그런 느낌. 그때부터 별명이 발라드 공이어가지고 네. 지금도 네. 발라드 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발라드 공이로 아예 그냥 이름을 정하시면 어때요? 예명. 그것도 괜찮은데 발라드 공. 네, 그 실력이 조금 그 더. 공자가 약간 공작의 공자 같기도 하고. 예?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손오공의 공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천이무봉. 손오공은 뭐든지 이렇게 훌륭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네. 하여튼 뭐 조금 더 열심히 네. 노력을 해서 발라드 공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버클리에서 생활을 또 마치고 졸업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 뭐 석사, 박사? 왜 그러십니까? 그냥 대학이죠. 네, 대학교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네. 하여튼 거기서 마치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다시 그때 연극 음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한 6년 동안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뮤지컬 네. 음악을 같이 했었습니다. 막 감독을 맡았었고 이렇게 큰 무대는 아니었고요. 네네네. 그 때문에 굉장히 그 열악한 시설. 우리 그 스텝이랑 배우들이 네. 관객석까지 같이 다 망치질을 하면서 다 만들던 그런 시절. 아, 예, 그렇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소극장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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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의기투합한 사람들 모여서 예. 으쌰 어.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약간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아, 많이 배고팠죠, 사실. 근데 네. 그 당시 저도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 좀 했는데 그 피아노로 무대에서 쳤나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그거 다 녹음해서 이제 그 음악을 들려준 미디로 건가요? 이제 제가 다 작업을 해서 트는 거죠. 예. 네. 사실은 그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뮤지컬은 피아노 한 대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요. 그 피아노 한 대로 다 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제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네. 때가 있거든요. 아니 오페라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예, 서양에서는 그 오케스트라가 파워파잖아요. 네. 그럼 옛날 리카르도 무티가 네.
오케스트라가 안 한다고 자기가 피아노로 다 반주하겠다고 해가지고 오페라 올린 적 있어요. 아, 라스칼라에서. 그렇습니까? 네. 와. 그게 사실 피아노가 가능하거든요. 네. 피아노로. 피아노란 악기가 전체적인 그런 커버를 오케스트라적인 커버를 다 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의 가능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빌리 조엘 보면 피아노맨이라는 곡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바에서 온 사람들의 사연을 네. 풀어나가면서 이제 뮤지컬로 만드는 그런 제가 작업도 하다가 말았던 적이 있고. 하세요. 제가 빌리 조엘 역으로 나갈게요. It's 9 o'clock on a Saturday. 네. 이러면서 테너클락으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테너클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기회 되면 제가 꼭 도와주시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네. 목소리 생생할 때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In My Solitude 앨범을 다 듣고 나서 우리 발라드 공성환 씨에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8번 트랙이 제일 좋은데? 네. 그래서 러브 발라드 2를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한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네. 본인도 사실은 러브 발라드 2를 제일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난 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마음이 통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 예전에도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네. 장일본 선생님하고는 그런가요? 특히 그 먹는 음식 같은 부분도 네 좋아하는 게 많이 통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걸 그런데 네. 그쪽으로 자꾸 하지 말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네네. 그때 예전에 제가 이제 반주도 몇 번 했던 적이 있고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 저 그때 저를 반주해 주시면 반주하는 게 되게 막 영광이라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네. 그런 얘기 왜 안 하세요? 직접 자신의 입으로?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까먹었구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영광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좋은 추억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그 장일본 선생님하고 저하고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네, 그 곡 그렇습니다. 빌리 조엘의 곡을 네. 참 애창했는데 네. 그걸 우리 공성환 씨가 너무 멋지게 쳐줘가지고 참 기뻤고 그다음에 또 버클리에서 한국에 이제 교육하셨을 때 네. 제가 아트 선제 센터 네, 그렇습니다. 하고 네. 또 경주 경주, 아트 센터 네. 여기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다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또 연주하시고 네. 그랬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이었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 무대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그 계기가 되어서 네, 더 이렇게 음악을 잘 할 수 제 있는. 기억으로는 옛날이지만 네. 기억나는 게 굉장히 떠셨던 기억이 약간 나는 거죠. 저 원래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요. 그래요? 네. 지금도 공연할 때 네.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무대 공포증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거를 쓰러 이제 첫 번째는 연습 부족이겠죠. 무대에서 떤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네. 연습 부족이 제일 크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잡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네. 되면 떨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앨범을 연주하고 녹음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제 내가 조금씩 연주에 대해서 음악에 대한 호흡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흡을 잡다 보니까 전혀 이제 다른 부분은 생각이 날 수가 없는 네, 그런 계기로 봤을 때는 이 앨범이 저한테는 큰 계기를 준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연주를 해야겠다는 그런 지표를 하나 준 것 같아서.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저의 경우는 네. 이제 무대 공포증보다 무대에 나가기 전 그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네. 그렇게 제가 지금도 왜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해설을 사연을 왜 정말요? 네, 지금도 막 그때는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떨려요. 지금도 떨려요. 막 떨리다가 무대에 나가는 순간부터 포기하고 네. 나가기 때문에 안 떨려요. 저도 한번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해야 하고 됩니다. 연주를 포기. 한번. 어쩔 수 없다. 나가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펼치리라. 이러고 나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방법도 제가 한번 써보십시오.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코 꼬렐리라고 옛날에 테너가 네. 그렇게 무대 공포증이 심해가지고 네. 막 덜덜덜 떨었대요. 그러니까 무대 나가기 전에 너무 떨다가 네. 하여튼 나가면 그렇게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런 택이죠.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꼭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도 떠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장일본 선생님이 지금 이 정도 캐리어 오랜 기간 하셨는데 지금도 떨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지금도 떨면서 무대 나갈 때 이제 그게 네. 해소가 돼요. 나가면 네, 안 떨어요. 역시. 나가면 뭐 6명이든 네. 60만 명이든 뭐 안 떱니다. 네. 근데 나가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지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 숙명이랄까? 항상 저처럼 이제 음악 하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고민하고 지나가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러브 발라드 1하고 2하고 뭐 어떤 게 다른 점입니까? 원하고 투는 일반 기억 이 곡의 모티브가 같습니다. 처음 인트로라든지 네. 이제 모티브가 같고요. 어, 이 곡은 굉장히 오래된 곡이고요.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모티브를 만들었던 것은 예, 예,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 제가 예, 모티브를 예. 만든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음, 그리고 이 지금 이렇게 러브 발라드 2가 나오기 전까지 거의 한 10년 이상을 정말 이 곡을 힘을 빼고 어떻게 이 곡을 정리하고 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곡인데 네. 장일본 선생님께서 갑자기 8번 트랙 이야기를 하셔서 역시 우리는 이게 통하는군요. 우리는 통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심의 역작 16년 정도 된 그러나 이게 조금씩 바뀌어온 거죠, 이 곡이. 그렇죠. 야, 고치고 또 고쳐서 거의 그 실 하나씩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막 하나의 옷이 되듯이 마치 그 브람스 같이 계속 고쳐서 완성작을 만들어내는.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대단.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오래된 곡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공성환 님의 역작 In My Solitude 앨범 가운데서 Love Ballad 2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공성환의 Love Ballad 2 감상하셨습니다. 이 갑자기 진행이
생각지 못한 대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네. 앞으로 나아가는 그 느낌도 좋고 네. 또 뒤로 멈춰 있는 그 느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네. 정리를 조금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제가 좋아한다니까요 이거. 아유 터치도 네. 경명하시고 옛날보다 피아노 터치가 굉장히 엣지가 있어지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앨범 작업을 하면서 네. 앞으로도 고민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네.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또 클래식 공부 많이 하신다면서 클래식 피아노. 네. 그 좀 영향이 있나요? 엄청 많죠. 네. 제가 사실은 제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클래식 피아노를 조금 이제 배우고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클래식 음악에 너무 빠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을 많이 듣고 화성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내가 만약에 이런 곡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그런 곡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클래식 쪽으로 연습에 많이 빠지게 되고. 근데 이렇게 작곡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클래식을 더 공부를 해서 예. 클래식 음악은 아니지만 네네. 충분히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합창이 들어간 네. 그런 멋진 곡 하나 또 만드시면 칸타타 같은 거 딱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성환 갑자기 작곡가는. 좀 잘 안 들려서요. 제가 그런 실력까지 되겠습니까? 러브 발라드 1은 네. 조금 어떻게 러브 발라드 1은 옛날 초년 사랑 이런 건가요? 조금 이제 그 설레임 같은 사랑이죠. 네, 설레임 같은 사랑이고요. 같은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러브 발라드 2 같은 경우는 조금 애절한 사랑을 네. 또 이런 부분도 많이 조금 제가 주안점을 줬던 게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두 개의 다른 감정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제 네. 러브 발라드 1, 2를 해서 두 곡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그 또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작업이 어떤 것들이세요? 앞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이제 직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곡을 쓰고 제가 연주를 하고 계속 발표를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뭐 적지 않은 나이지만 네. 나이를 떠나서 네. 계속 제가 음악을 열심히 하고 대신에 예. 정말 많이 이번 앨범처럼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 어. 아무렇게나 좀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이제 양적으로 그냥 앨범 내고 녹음하고 예. 예. 그런 의미 없는 일은 조금 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또 너무 꼭 곡을 또 준비를 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제한을 두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도 들기도 하고 이제 많이 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양방원 씨가 네. 프린스 업 제주라는 네네네. 곡을 썼잖아요. 네네. 네. 그럼 양방원 씨가 프린스 업 제주 왕자님이라면 네. 우리 공성환 씨는 네. 발라드 공이니까 네. 킹 업 제주 어, 또는 뭐 킹콩 업 제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9살 때 처음 그 욕심을 가진 게 있는데요. 네. 이 발라드로 이 세상을 접수해 버리겠다는. 저는 발라드의 힘을 그때부터 믿고 있었어요. 탐나국 발라드 왕자. 네, 제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거기 그치지 말고 네. 이 또 전국적인 네. 또 이거 국제적인 네, 국제까지 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유키구라모토. 네네. 저 너무 좋아하죠. 예, 유키구라모토 같은 분도 있잖아요. 네. 공성환 씨도 이렇게 다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할 수 있는 그런 또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도 보고 싶네요. 네. 그럼 무한 응원에 감사하면서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In My Solitude. 근데 진짜 In My Solitude 내 고독 속에서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 작업하셨을 때 고독하셨나요? 처음으로 제가 네. 창작을 하면서 고독을 느꼈던 그런 앨범이고요. 굉장히 많이 고독했습니다, 사실은. 특히 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런 앨범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앨범 타이틀이 제가 In My Solitude로 했던 게 여기 있는 곡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게는 한 15년, 16년, 짧게는 뭐 3년, 2년 다 이제 저 머릿속에서 계속 정리가 되었던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의 앨범 성격을 말하는데 제가 제일 나의 고독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이 공성원이라는 작곡가 피아니스트가 정말 나름 고독했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쓰게 된 곡이고요. 지금 여기 그 있는 곡들 중에 많은 수가 이제 악보로 지금 출판이 된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있는데 이 In My Solitude 곡은 악보로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곡이라서요. 왜요? 네, 박자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박자가 너무 많이 중간에 변하기도 하고요. 오. 또 패턴 자체도 정말 제가 하나하나 이제 그 메모리 해가면서 제가 직접 연주를 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악보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저만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인데 어떻게 하면 나의 고독을 제일 음악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적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앨범을 전체 만들 때 악당 2반 파주에서 네네네, 스튜디오에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면서요? 오, 너무 좋던데요. 거기 그 예. 스튜디오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울림도 너무 좋았고요. 네. 환경도 좋고 어. 피아노가 네. 너무 그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쳐본 피아노 중에 제일 좋은 피아노였는데요. 오. 무엇을 느꼈냐면 호흡을 피아노가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거 제주도에 있으니까 그 전날 와서 이제 그 근처 학원 같은 데 빌려서 제가 3시간 연습을 하고 네. 녹음을 하고 그날 자면서 네. 밤새도록 잠을 못 잤거든요. 도대체 이번 앨범은 낼 수가 없겠다. 어떻게 녹음을 할 수가 없겠다. 네, 곡들이 너무 네. 어떻게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랬는데 네. 그 스튜디오 들어가서 딱 호흡을 가다듬고 연주를 하는 순간 이 피아노가 이 곡마다의 호흡을 다 저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야. 저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사의하네요. 피아노가 멘토처럼 끌어줬네요, 이렇게. 제 호흡을 끌고 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죠. 뭔가 이 불가사의한 신묘한 지점이군요. 보통 녹음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미련이나 후회 같은 게 많이 남거든요. 이 부분 조금 이렇게 쳤으면 더. 이 부분 조금 다이나믹이 너무 약했던 것 같아. 근데 이번 앨범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습한 것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게요. 그래서 곡이 너무 좋아요. 예. 아이고 연주도 그거보다도 그 악당 2반 그 피아노 자체가 이번에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곡을 쓸 때도 또 네. 많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이야, 네,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In My Solitude, 고독 속에서 네. 그 고독했던 느낌을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제주의 또 제주 KBS 방송국의 그 뉴스 음악 감독이면서 작곡가 또 피아니스트인 우리 공성환 발라드공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작품 또 작곡하셔서 네. 아주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그러면 하겠습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